자, 오늘 준동사 명사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짧게 넘어갈 거라서 시간이 남으면은 우리가 앞에 했던 준동사 명사 기능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먼저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부터 나가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미 이걸 학교에서 학습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타 학원에서 학습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일단 우리가 의문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의문문이 몇 개 있는지 압니까? 우리가 의문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 물을 때 묻는 거죠. 쓰는 문장인데 의문문은 특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직접 의문문이 있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간접 의문문이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중학교에서 내신 문제로도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은 뭐가 다르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직접이라는 건 내가 즉시, 내가 직접 뭔가를 한다는 행위죠. 그래서 직접 의문문은 대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밥 먹었어? 아니면 너 배고프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직접 의문문이에요. 그리고 간접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나는 네가 배가 고픈지 궁금해. 나는 네가 점심을 먹었는지 궁금해.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러면 형태에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직접 의문문은 우리가 이때까지 연습을 많이 했었던 의문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는 도치 구조를 가지고 마지막에 퀘션 마크를 꼭 찍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직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의문사가 없을 때는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를 또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자 간접 의문문은 일단은 의문사가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자리가 직접 의문문처럼 바뀌는 게 아니고 주어 동사 그대로 주어 동사 이렇게 옵니다. 그 대신 퀘션 마크가 없습니다. 그런데 퀘션 마크가 있고 없고로 구별하기에는 간접 의문문의 앞문장이 우리가 의문문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퀘션 마크 있는 걸로 직접 의문문이냐 간접 의문문이냐 이렇게 물을 수는 이제 구별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I don't know 나는 몰라. 그가 누군지 이럴 때 who he is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퀘션 마크는 없지만 여기에 who he is 여기에서 이게 간접 의문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퀘션 마크로 구별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의문사 주어 동사가 오는가 안 오는가 동사 주어 자리가 안 바뀌는가 이걸로 직접 간접을 구별합니다. 그런데 이런 간접 의문문을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의문사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who, whom, what, which, where, when, how 이거 말고도 뭐 how long, how often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문사가 왔을 때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와 그리고 동사가 옵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어 동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동사 should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납니까? 무엇인가 해야 한다. 좀 강요하거나 권유를 할 때, 세게 권유할 때 해야 한다. should 쓸 수 있고 너 뭐뭐 할 수 있어 했을 때 can 이라는 조동사가 오는데 대부분은 should가 오고요. 내용 의미상 봤을 때 can이 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조동사가 오면 뒤에 동사 원형이 오게 우리가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까지 온 구조인데 이 문장을 우리는 좀 더 줄이기 위해서 to 부정사를 이용합니다. 그럼 왜 줄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볼게요. exercise 보면은 she doesn't know. 그녀는 모릅니다. where she should go. 어디에 그녀가 가야 하는지. 이 문장 보면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회화에서 얘기할 때 이 똑같은 내용을 우리는 그녀는 어디 가야 할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녀는 그녀가 어디 가야 할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두 개 무슨 차이가 있지? 바로 똑같은 주어를 반복하는 게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있죠. 즉 우리나라도 우리가 우리말로 할 때 주어를 반복하는 게 귀찮듯이 영어를 쓰는 영어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두 번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she를 없애자 약속을 합니다. 어디에? 의문사에.
왜 의문사 뒤에 주어가 없어져야 될까? 왜냐하면 진짜 이 문장의 주절은 앞문장이기 때문이죠. 그녀가 몰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뭐를 모르느냐?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데 왜 하필 여기에 주어와 should를 없애고 우리는 즉 주어와 should를 또는 could를 can을 얘네들을 to로 하나를 묶어버리는데 왜 하필 to인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전치사 to에서 to 부정사의 to가 왔고요. 영어에서 이 to라는 느낌 자체가 저기 화살표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의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녀가, 주인공 그녀가 아직 가진 않았는데 가야 할 이라는 느낌 자체가 미래 느낌이 엄청나게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to를 대신해서 쓰는 겁니다. 동사 앞에다가. 그래서 where she should go가 where to go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 to의 느낌을 살려서 미래적 느낌, 특히나 우리가 좀 전에 했듯이 should가 생략된 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해주면 더 좋고요. 난 should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의문사 뒤에 to가 오면은 어디로 갈지 이렇게 미래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가면 가볼게요. 그런데 혹시나 의문사 여기에서 뜻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지. 자, 특히나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who와 whom 요 두 가지. who는 우리가 누가라는 뭔가 주격입니다. 누가 이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요, whom은요, 누구를이라는 목적격입니다. whom은 누구를이라는 목적격입니다. 모르는 학생들 옆에다가 필기를 딱 하세요. 그리고 which와 what을 구별하는 것도 좀 힘들어 하는데 what은 무엇이고 which는 어느 것인데 이거 두 개를 구별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우리가 객관식과 서술형 시험을 생각하면 돼요. 자, wha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술형 예를 들어서 너 뭐 좋아해? 이랬을 때 뭐 어떤 선택권을 주지 않고 너 진짜 뭐 좋아해? 이렇게 되는 것이고 which 같은 경우에는 너는 어느 것을 좋아해? 즉 어느 것, 즉 여러 개 중에서 너 골라.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 선지가 5개죠. 5개 중에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이랬을 때 What is the best answer?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 which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즉 여러 개 중에 골라야 할 때는 어느 것이라는 의문사 which를 쓴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의문사 중에서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한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엄청 지금 똑똑한 학생입니다. 아니, 의문사 중에서 Y가 왜 없어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완전 칭찬합니다. 자,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의문사 중에서 Y도 있는데 to 부정사하고 Y하고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구문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Y to 부정사는 성립할 수가 없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 밑에도 써놨죠 선생님이 y to 동사 원형은 없다. 왜 그러냐면 to 자체가 미래 느낌인데 왜 이런 거 할 때는 이미 벌어진 일에 뭔가를 y가 많이 붙기 때문에 왜 그가 화났니? 이거 미래 느낌 없죠. 왜 그녀는 그렇게 행동했니? 모르거든요. 그래서 미래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to가 오지 않습니다. y 뒤에는. 자, 다시 예문 가볼게요. 두 번째 예문 I wonder what I should answer to him. 나는 wonder 궁금해요. wonder 궁금하다라는 뜻. What I should answer to him. 내가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요거 어떡하지? 주어가 똑같죠. 그러면 얘는 또 to 부정사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I should가 바로 뭐로 바뀌어서 to로 바뀌어서 what to answer to him. 그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그리고 can you tell me? 당신은 나한테 말해줄 수 있나요? When you can live here? 너가 여기를 언제 떠날 수 있을지. 여기에서 보니까 you 똑같네요. 그래서 you can이 우리 when to live here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to 부정사가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지금 오늘 명사 기능을 하고 있는데 즉 뭐의 명사 기능?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를 왜 공부하나요? 라고 했을 때 왜 공부할까?
즉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합쳐서 전체가 명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봐요.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래? 언제 여기를 떠나야 할지를 하고 전체가 목적어가 되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전체 통으로 명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오늘은 이 파트는 여기까지고 밑에 드릴은 이 영상을 보고 각자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